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천억 원, 비싸게는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대한 쇳덩어리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설계부터 인도까지 대략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조선소 입장에서는 마치 거대한 카지노에서 판돈을 걸고 벌이는 도박과도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년 뒤에 철강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환율이 어떻게 널뛰게 할지, 심지어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선진국들은 이미 이 고위험 저수익 산업에서 손을 떼고 도망쳤죠. 하지만 유독 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만은 이 지옥 같은 레이스에서 살아남아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미국의 핵 잠수함까지 고치러 오라고 손짓을 보낼 정도라니까요. 도대체 한국 조선업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전 세계가 포기한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제왕이 된 걸까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쿠키 경제학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행운을 듬뿍 가져다 드릴게요. 자, 우선 조선업이 왜 카지노라고 불리는지 그 잔혹한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정해진 가격을 내고 바로 물건을 받죠. 하지만 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계약을 맺고 가격을 정했는데 정작 물건은 3년 뒤에 주거든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후판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철판 가격입니다. 그런데 3년 사이에 전쟁이 나거나 원자재 공급망이 꼬여서 철강 가격이 두 배로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주에게 이미 받은 돈보다 철판 사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대재앙입니다. 배값은 보통 달러로 받는데 배를 만드는 3년 동안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면 어떨까요? 앉아서 수천억 원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3년 뒤에 미래를 맞춰야 하는 거대한 홀짝 게임인 셈이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조선업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위험하고 돈 안 되는 일을 왜 해? 우리는 그냥 금융이나 IT처럼 깔끔하게 돈 버는 일을 하겠어. 라며 짐을 싼 거죠. 그렇다면 유럽은 정말 조선업을 완전히 버린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선택을 보게 되는데요. 유럽의 강자들, 예를 들어 핀란드의 바르질라 같은 회사들은 배의 껍데기를 만드는 고된 노동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배의 심장인 엔진이나 핵심 부품, 그리고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크루즈선 시장으로 싹 옮겨갔죠. 여러분, 수만 명이 타는 호화 크루즈선 한 척 가격이 웬만한 상선 수십 척 가격과 맞먹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유럽은 이렇게 제작 기간은 짧으면서 수익성은 극대화할 수 있는 꿀단지만 챙기고 힘들고 위험한 상선 시장은 아시아로 넘겨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힘든 일은 너희가 해, 핵심 기술료는 우리가 챙길게 라는 아주 계산적인 태도였던 거죠. 하지만 유럽의 이런 계산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한민국은 이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광기에 가까운 납기 준수입니다. 지난 50년간 한국 조선소들이 선주와 약속한 날짜를 어기지 않은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거의 100%에 수렴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배가 하루 늦게 인도될 때마다 선주가 입는 손해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태풍이 오나 파업이 일어나나 어떻게든 약속된 날짜의 배를 바다에 띄웁니다. 전 세계 선주들 사이에서 한국에 맡기면 적어도 내 스케줄이 꼬일 일은 없다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쌓인 거죠. 이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한국 조선업만의 거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제조 생태계의 집중입니다. 여러분 울산이나 거제도에 가보신 적 있나요? 거기 가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대한 엔진부터 작은 나사 하나, 그리고 수만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방역 몇 킬로미터 안에 다 모여 있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밀도를 가진 곳은 없습니다. 부품 하나가 필요하면 차로 30분이면 도착하죠.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부품 하나 받으려고 줄을 넘나들거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이 효율성의 차이가 결국 가격 경쟁력과 속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한몫했죠. 조선소가 망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니까 정부가 환급보증이라는 금융 지원을 통해 선주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든든한 백업 역할을 해준 겁니다. 자, 이제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배 만드는 게 그냥 철판 이어 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달리는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블록 공법입니다. 예전에는 배를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 한국은 배를 수백 개의 거대한 조각, 즉 블록으로 나눠서 지상에서 미리 만듭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블록들을 마치 레고 조각 맞추듯이 도크에서 조립하는 거죠. 이 공법 덕분에 건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남들이 배 한 척 만들 때 우리는 한 척 반을 만드는 속도를 낸 겁니다.
특히 한국조선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LNG 운반선은 그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인 액체 천연가스를 담아야 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새어 나오면 배가 얼어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탱크 안쪽을 용접하는 기술이 핵심인데 사람의 손으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틈도 없이 완벽하게 용접해야 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물량으로 밀어붙여도 이 멤브레인 용접 기술만큼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해 쩔쩔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만든 LNG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서서 견인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정밀한 한 끗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 조선업계에 정말 전율 돋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유지 보수 사업을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수리 업무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핵잠수함은 그들의 국가 안보 그 자체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런 잠수함을 한국에 맡긴다는 건 미국의 함대를 관리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파트너로 한국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은 배를 만들고 고칠 도크가 부족해서 난립니다. 숙련된 공공들이 다 은퇴해버렸거든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도크와 숙련공들을 보유하고 있죠. 이제 한국조선업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해 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바다의 질서를 지키는 국가 안보의 핵심 기지로 격상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3년 뒤를 내다보는 해안, 어떤 난관도 뚫고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그리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정밀한 기술력이 하나로 뭉쳐진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전 세계가 위험하다, 힘들다라며 포기할 때 묵묵히 쇳가루를 마시며 자리를 지킨 우리 엔지니어들과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오늘날의 조선 강국 코리아를 만든 것이죠. 물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중국의 거센 추격은 계속될 것이고 갈수록 심해지는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독한 생존 본능과 혁신적인 기술력이라면 앞으로의 50년도 전 세계 바다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배를 타고 여행을 가시거나 먼 바다를 보실 때 그 거대한 쇳덩어리 안에 담긴 우리 조선업의 위대한 서사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 치열하고도 뜨거웠던 기록들 흥미로우셨나요? 이 거대한 배가 어디까지 항해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